모니터 불빛만 켜진 사무실에 나 혼자 남아 있었다. 팀원들은 다 퇴근했고 청소 아저씨만 먼 발치에서 지나가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출력된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내 이름, 입사일,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직 의사를 밝힙니다. 볼펜을 손에 쥔 채 서명칸 앞에서 나는 계속 망설였다. 이걸 내는 순간 나는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는 거다. 대출 남은 집,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어린이집 다니는 딸,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볼펜 끝이 종이를 간신히 긁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사직서를 다시 집어들고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쳤다. 종이는 금방이라도 구겨질 것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과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뒤에서 막내 승민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재빨리 사직서를 엎어버렸다. 그냥 마저 보고 갈 게 있어서. 와, 진짜 존경합니다. 요즘 야근도 많으신데 버티시는 거 보면요. 존경이라니. 승민이는 씩 웃더니 먼저 퇴근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아들 녀석이 피자 먹으며 웃고 있고 옆에서 아내가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그 옆에 기대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문득 지난주 저녁이 떠올랐다. 여보,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주방에서 그릇을 치우던 아내가 내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다. 괜찮아. 그냥 프로젝트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당신 3년 동안 똑같이 말했어. 이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묵직하게 박혔다. 나는 대답 대신 물만 마셨다. 나도 이젠 무섭다니까. 당신이 쓰러질까봐. 당신 회사 말고 다른 선택은 아예 생각 안 해봤어? 그때 나는 웃어넘겼다.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 나 가장이야. 아내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가장이니까 한 번이라도 진짜 당신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괜히 짜증이 올라왔다. 나는 매일 회사에서 버티는 게 나름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이라는 이유로 그냥 견디는 것만 선택해왔던 건가. 사무실로 의식이 다시 돌아왔다. 책상 위 사직서가 내 눈앞을 다시 차지했다. 그래. 오늘은 적어도 진짜로 고민은 해보자. 나는 사직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사팀이 있는 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아니,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문이 딩소리와 함께 열렸다. 가만히 선 채로 나는 엘리베이터를 그냥 보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아주 오래 미뤄뒀던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 회사 말고 다른 선택은 아예 생각 안 해봤어?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주 오랫동안 저장만 해두고 눌러보지 않았던 메모장을 열었다.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온라인 서비스 기획, 교육 콘텐츠, 1인 프로젝트 아이디어. 그래.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지. 오늘은 진짜로 한 발만 더 나가볼까? 나는 사직서를 가방에 넣고 인사팀이 아닌 집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카레 냄새가 났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나를 위해 데워둔 것이다. 거실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화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사이트가 켜져 있었다. 왔어? 아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웃었다. 응. 문자 뭐야? 보여주고 싶은 거 있다며. 아내는 노트북을 내 쪽으로 돌렸다. 이거 요즘 내가 보고 있는 강의야. 화면에는 직장인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기획교육 비즈니스라는 제목이 써 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예전에 말했잖아.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정리해주고 가르쳐주는 거 잘한다고. 그래서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을까 싶어서.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아내가 내 꿈을 나보다 더 기억하고 있었네. 나는 노트북을 잡고 강의 소개 글을 스크롤했다. 수강생 후기, 강사 소개, 과정 설명. 당신 지금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그냥 힘내라고만 하고 싶진 않았어. 아내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좀 찾아봤어. 당신이 새로운 선택을 하면 적어도 완전 맨땅은 아니었으면 해서.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이 사람은 내가 그저 버티는 가장으로 남는 걸 바라지 않았구나. 나라는 사람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싶었던 거구나.
나는 너무 벅차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근데 나는 조심스럽게 사직서를 꺼냈다. 나 이거 오늘 인사팀에 들고 갈 뻔했어.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다가 곧 아주 천천히 다시 가라앉았다. 그랬구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 놀람, 걱정, 서운함, 이해 그리고 조금의 안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틸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냥 도망치고 싶더라.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아내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나한텐 오히려 다행이야. 다행? 응. 도망치고 싶다는 건 여기 말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드디어 인정했다는 거니까. 그 말이 심장을 세게 때렸다. 나는 가장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스스로에게 도망갈 권리도 안 주고 있었구나. 아내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가리켰다. 나도 무섭지. 우리 애둘 있고 대출 있고 생활비 빠듯한 거 알잖아. 근데 당신 눈에서 살아있는 빛이 사라지는 게 더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할게.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다. 당장 사직서는 내지 말고 3개월만 진짜로 준비해보는 거 어때? 3개월? 응. 밤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이 강의 듣고 당신만의 기획이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애들 좀 더 챙길게. 3개월 준비. 내가 회사 다니면서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찰나 아내가 먼저 말했다. 힘든 거 알아. 근데 당신 남들 프로젝트는 야근하면서도 어떻게든 끝냈잖아. 이번엔 당신 인생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나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웃음이 새어나왔다. 인생 프로젝트라.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렸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요동쳤다. 그래. 적어도 시도라도 해봐야 후회가 덜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아무 시도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했잖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3개월. 한번 해보자. 아내의 눈이 살짝 반짝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노트북을 켜고 첫 강의를 재생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에서 1인 비즈니스로 전향한 오오입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나도 정말 저 문장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질문이 나를 책상 앞에 붙잡아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다. 그 질문이 진짜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3개월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짧았다. 낮에는 회사에서 보고서에 치이고 밤에는 거실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펴고 강의를 들었다. 처음 2주는 솔직히 지옥이었다. 야근하고 집에 와서 노트북 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한다고? 그냥 조용히 버티다 퇴직하면 안 되나? 그래도 강의를 들을수록 머릿속에 작은 불씨들이 하나둘씩 켜졌다.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회사에서 했던 거랑 연결하면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나는 회사에서 쌓은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직장인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업무 정리보고 스킬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 기획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엑셀, 파워포인트, 메모장, 종이노트. 책상이 점점 어질러질수록 내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정리가 되어갔다. 아, 나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그냥 회사에 매여있는 톱니바퀴가 아니었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이번 구조조정, 우리 팀도 영향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라. 여러분도 각자 앞으로의 커리어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며 술렁거렸다. 와, 이제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형, 우리도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 공포에 휩싸였을 그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먼저 올라왔다. 그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먼저 선택하거나 회사가 나를 선택해서 제외하겠지. 그날 퇴근길 나는 전철 안에서 내가 만들어둔 강의 기획안을 다시 열어봤다. 슬라이드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보고서 잘 못 써서 혼나본 적 있는 직장인을 위한 현실형 보고 스킬 생존 강의. 그 제목을 보는데 갑자기 뭉클해졌다. 이거 그냥 계획으로만 남기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을 그냥 회사 책상 위에서 끝낼 순 없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말해봐. 내가 이 강의 진짜로 만들고 싶어. 그런데 만약 이걸로 진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당신 많이 무서울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나 이미 3개월 전부터 계속 무서웠어.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당신이 예전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그게 더 안심돼. 가슴이 또 뜨거워졌다. 그래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솔직하게 물었다. 실패하면 아내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똑같이 다시 방법 찾으면 되지. 당신 혼자 넘어지게 안 둘 거야. 그 말에 전철 창문방 야경이 흐릿해졌다. 이 사람은 내가 성공하느냐보다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결정을 내렸다. 구조조정 통보가 공식화되면 내가 먼저 사직서를 낸다. 새벽 2시 집안이 모두 고요해졌을 때 나는 사직서를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종이를 바라보는 내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다른 길을 시도하려는 거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순간이 찾아왔다. 인력 재배치 대상자는 개별 면담을 통해 인사팀에서 공식 메일이 온 날 나는 점심시간에 조용히 인사팀으로 내려갔다. 저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히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혹시 다른 회사로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준비해온 게 있어서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일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 몇 달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인사팀에서 나오는 길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다. 이제 진짜다. 이제 뒤로 물러설 데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포와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이 올라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 메모를 모니터 옆에 붙이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이 선택이 정말 성공으로 이어질까? 그 질문이 다시 나를 덮쳐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답은 퇴사 후 첫 6개월 동안 아주 잔인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퇴사 첫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평소라면 월요일 아침이 지옥 같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정리해둔 자료들을 꺼냈다. 보고서 템플릿, 발표 자료, 실패 사례, 성공 사례, 그리고 내가 매번 팀원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줬던 말들. 보고서는 상사가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야. 슬라이드는 예쁘게가 아니라 한 번에 이해되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그 말들이 이제는 내 강의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다. 처음 만든 강의는 한 온라인 플랫폼의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에 조심스럽게 올렸다. 등록 버튼을 누르기 직전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걸 누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무난한 과장님이 아니라 실제로 평가받는 1인 창업자가 되는 거다. 여보, 눌러.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작게 말했다. 나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등록 완료. 화면에 그 문장이 뜨는 순간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강의 페이지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수강생 수는 0명. 찜하기 숫자도 0명. 아무도 안 보면 어쩌지. 괜히 퇴사한 거 아니야? 불안이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이틀째 되는 날 핸드폰에 푸시 알림이 떴다. 첫 번째 수강생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세상에, 누군가가 내가 만든 걸 돈 주고 선택했다고?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의미 없이 빙빙 돌았다. 아내가 웃으며 물었다. 왜 그래, 뭐 그렇게 좋아? 한 명 한 명 들어왔어. 한 명? 아내가 잠시 멈추더니 진심으로 박수를 쳐줬다. 축하합니다, 강사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래, 나는 이제 과장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강사님이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수강생은 서서히 늘어갔다. 1명, 3명, 7명, 15명. 대박은 아니었지만 매주 한두 명씩 꾸준히 늘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첫 수강평이 올라왔다. 보고서 때문에 매번 혼나던 직장인입니다.
강의 들으면서 아, 이게 문제였구나 알게 됐어요. 내일 팀장님한테 보여줄 보고서가 처음으로 기대됩니다. 그 후기를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거였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 회사에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 어느 것도 나를 이렇게까지 울리진 못했다. 내가 겪어온 실패, 야근, 혼남,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길이 되고 있구나. 퇴사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내 노트북 화면 속 숫자를 한참 바라봤다. 이번 달 예상 수입,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의 약 80%. 아직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어쩐지 웃음이 나왔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처음에 망하면 어떡하지 하던 놈이 지금은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을 때 옛날 직장 동기가 메시지를 보냈다. 야, 너 요즘 뭐하냐?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너 얘기 자주 나옴. 온라인 강의 잘 된다며? 나는 잠시 키보드 위에서 손을 멈췄다. 뭐라고 답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썼다. 응, 나 지금은 보고서 코칭하는 1인 사업자야.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다. 그래, 나는 더 이상 그냥 이응 회사 과장입니다가 아니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아내와 아이들이 들어왔다. 아빠, 오늘도 카페에서 일하는 거야? 아들이 내 옆에 와서 물었다. 응. 아빠 요즘 여기서 사람들 보고서 도와주는 일을 해.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들이 아빠한테 공부하러 와? 직접 오진 않고 화면으로 와. 아내가 웃으며 거들었다. 아빠 요즘에 인기 많아. 아빠 강의 듣고 보고서 잘 써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대.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와, 아빠 선생님이네.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았다. 그래. 언젠가 누군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우리 애들 눈에는 매일 죽은 얼굴로 퇴근하는 아빠가 아니라 무언가의 열심인 아빠로 남을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문득 처음 그 사직서를 들고 망설이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내일이 불안할 때도 많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 위에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 카톡 알림이 하나 울렸다. 새로운 문의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팀원들 보고서 교육을 맡게 되었는데 혹시 기업 강의도 진행하시나요?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기업 강의라.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답장을 썼다. 네, 가능합니다. 직장인 보고기획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오오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도전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전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엔 그저 퇴근길 풍경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들렸다. 다음 역은 당신이 직접 선택한 인생의 다음 장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 그 밤에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도망칠까 고민하던 그날의 나야. 고맙다. 적어도 한 번은 진짜로 내 인생을 위해 겁을 내줘서.